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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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 깜찍하게 등장을 했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도시락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인명 피해만 없다. 물음표인데요. 이게 어제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네. 불이 났는데 이 소방당국이 출동해 1시간 20분 정도 만에 진화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건물 위쪽에서 뭔가 번쩍하고 튀죠. 네. 그리고는 불이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고요.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불이 옆동까지 번진 상태였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형태라 소방시설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 관계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응열기, 호수 뭐 이런 스파크 이런 거 갖다. 순식간에 불타버린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거죠. 인명 피해는 사람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놀이공원 내 비닐하우스 7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뼈대만 남았는데요. 이 소방서는 재산 피해 2,200만 원을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곳은 이 놀이공원 내 동물원이었습니다. 네,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끼나 앵무새, 기니피그 등 작은 동물들이 살던 체험형 동물원이었는데 이 화재로 동물 100여 마리가 모두 죽었습니다. 100여 마리나 죽었다니까 지금 도망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식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인명 피해는 잡히지 않았지만 피해가 상당히 컸죠. 이 JTBC 취재 결과 불이 났던 이 건물은 허가 없이 지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장에 배치도라든지 필요한 서류들이 없었다는 건데요. 지자체에는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또 5마리 이상 동물로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동물 전시업이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미시는 현장 실사를 진행해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도시락은 뭔가요? 네, 두 번째는 고양이에 이어 강아지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다시 학대 가정으로. 이건 또 뭔가요? 인데요, 이것도 동물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해 한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영상이 퍼져서 이 공분을 샀는데 피해 강아지는 분리돼 현재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학대를 하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그래요? 됐습니다. 아이고. 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패대기를 치잖아요. 아유, 저기 그 뒤에 땅에 떨어진 가방 안에서 강아지가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네. 설마. 그러니까 반려견이 들어있는 가방을 저렇게 아이고. 표지판에다가 패대기를 친 거예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이제 영무원이 말렸지만 이게 내 강아지인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욕설까지 내뱉었다라고 해요. 또 목에 목줄을 감아 공중에 들어올리는 저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했습니다. 진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이렇게 접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인데 네. 반려견한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화가 납니다. 네, 학대당한 강아지는 한 3kg 정도 남짓한 이 포메리안인 이 크림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이름이 크림이인데요. 이후 주인과 격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학대를 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어서 현재가 분리가 됐는데 네. 이 문제는 격리 기간이 오는 3월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생긴 건데요. 아까 그 가방을 넣어서 던졌던 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강아지가 돌아가서 또 그런 일 겪지 않으려는 법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을 바꿨으면 몰라도 이 관련 법상 보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엔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지위를 주는 동물권이 아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동물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휴대전화나 차량 같은 이 물건과 비슷합니다. 이 차량이나 물건 부서뜨리면은 본인만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말지만 이 직접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물건이랑. 그래서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좀 법적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국회도 좀 움직여야 될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또 가볼까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살인은 아니다. 아. 살인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난해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예, 이게 기억납니다. 재판이 열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 여학생이 5층짜리 건물에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 또래 남학생이 성폭행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추후에 드러났죠. 네. 어제 이 남학생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숨지게 된 건데 뭐 살인이 인정이 안 됐다는 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죄목이 살인이 아니라 준강간 치사죄라는 건데요. 나오죠. 이 준, 강간, 치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두 번째 단어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 앞에 준자가 붙은 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심실 상태나 이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신 상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맨정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 또 치사라는 거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고의는 아닌데,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결국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풀어보자면은 피해자가 맨정신이 아닌 점을 이용해서 성폭행했거나 또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이런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 기준이 징역 11년에서 14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 사람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선고한 겁니다. 아, 그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양형 기준을 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처음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를 할 때, 재판에 넘길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건물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자체는 죽이는 행동은 아니에요.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 이게 살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 죽겠죠. 예.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이게 살인으로 인정이 돼요. 네. 근데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를 떨어지게 한 건 맞지만 뭐 직접적으로 밀거나 이거 사실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증거가 있어야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이 죄 자체를 약하게 본 건 아닌데요. 이 추락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네. 또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이나 보통 이런 거 인정을 하잖아요. 네. 술에 취해서 뭐 그랬다 뭐 이런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이나 공탁했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참작하지를 않았어요. 재판에. 특히 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것도 재판부가 고려했다고는 합니다. 그 선고 공판에 나와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네. 하는데 참 유족들이 나와서 딸을 놀랐습니다. 잃은 그 모습을 참 뭐 어떻게 상상조차 하긴 힘들고 가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을.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마지막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도시락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아니 오늘 다 이게 너무 키워드가 네, 맞습니다. 무거운 뉴스라. 무거운 네. 뉴스라서 근데 우리 사회가 또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뉴스가 너무 많죠. 키워드 보셨겠지만 네. 농약, 잠금해제, 변사체였는데요. 아유. 이게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검색한 단어입니다. 아. 이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화면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신 화면 이게 동거 여성 살해 전후 이기영이 검색한 기록인데요. 살해 전에는 뭐 독극물, 먹으면 죽는 농약, 뭐 휴대폰 잠금해제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살해 이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이런 걸 검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본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예. 이게 또 심리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네. 반사의 성향이 강하고 욕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요. 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과연 피해자가 2명뿐이냐, 그러니까 또 다른 살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기가 돼서 수사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추가로 의심되는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른 실종 사건과 미제 사건과도 이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왔네요. 지금 보면 나오죠. 다른 미제 사건, 뭐 접점이 없다. 뭐 DNA도 보관된 거랑 불일치하다. 그리고 DNA, 주거지에서 DNA가 발견돼서 이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아니냐 했는데 그 DNA들의 주인들은 뭐 현재 다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살해된 동거 여성 있잖아요. 그 시신도 못 찾았는데 범행 도구도 발견이 안 됐고요. 그럼 법정 가면은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불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텐데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시신이 네. 있습니다. 예, 증거가 있는데
이 동거 여성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고 범행 도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기영이 뭐 수사기관에서 내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했더라도 이게 만약에 재판 가서 네.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라면서 진술을 번복한다면은 이 수사기관에서 말한 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무죄를 다 다퉈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목적과 준비 과정 등을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